의학의 진보, 항생제, 백신, DDT. 20세기 의학 발전은 지난 수천 년의 모든 성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대단했다. 그러한 발전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항생제였다. 항생제를 발견하기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40세에 불과했지만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인류는 그 2배를 살게 되었으니 그 중요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 태어난 아이 중 절반만이 10세를 넘길 수 있었는데 항생제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수많은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사망률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이러한 항생제는 1928년 플레밍의 실험에 의해 처음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그 빛을 보게 된다. 아, 푸른 곰팡이? 세균을 죽이고 있는 푸른 곰팡이 돼지의 모습이다. 하지만 효능 있는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고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에 가서야 비로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설파제라는 새로운 항균제도 발명된다. 페니실린으로 효과 없으면 이 약 한번 먹어보라는. 세균보다 훨씬 치료하기 어려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었다. 인플루엔자 백신, 소아마비 백신이 대표적이었다. 소아마비 백신이 발명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소아마비가 사라지게 되었지. 이런 혁신은 모두 전쟁 기간과 전후 수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다.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미국의 조너스 소크다. 살충제도 혁신적인 발명이 있었으니 바로 DDT였다. 파울 뮬러. DDT야말로 인간과 다른 포유류에게는 해가 없고 오직 곤충들만 몰살시킨다는. 전쟁 중 미군은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이로, 태평양 전선에서는 모기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티푸스라는 병을 옮기고 모기는 말라리아로 옮겼다. 때문에 이들 성가신 벌레들을 퇴치하는 게 시급했는데 때마침 DDT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것이다. DDT로 인해 미군은 티푸스와 말라리아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하지만 후일에 와서야 밝혀지는 이야기지만 DDT 역시 동물과 인간에게 장기적인 독성 효과가 있었다. 물론 약한 독성이 위험할 것인가, 말라리아와 티푸스가 위험할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기의 진보. 1952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52년 11월 비키니 섬의 수소폭탄 실험 사진이다. 수소폭탄은 그 위력이 원자의 분열이 아닌 융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무기였다. 하하하, 소련놈들 보았는가? 하지만 소련도 1년 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응? 그렇게 수폭이 개발되자 다음엔 경쟁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가공할 폭탄을 개발했으니 이제는 목표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를 개발하는 수순이었다. 미국은 로켓 개발을 위해 나치의 독일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다. 이를테면 폰 브라운 박사.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음. 미국을 위해 일해준다면 부귀영화를 주겠음. 이런 식으로 미국은 731 부대의 마루타 실험을 했던. 이시시로에게 죄를 묻지 않고 스카우트했던 전력이 있었다. 원래 전쟁은 다 그런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핵폭탄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 적진으로 빠르게 투하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소련이 먼저 성공했다. 미국은 2년 뒤에야 겨우 성공한다. 안 와. 그러자 다음 경쟁은 대기권 밖을 항해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터뜨릴 수 있는 우주 공간으로 그 초점이 맞춰졌고
우주공간을 누가 먼저 개척하는가를 놓고 미소 양국이 첨예하게 경쟁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빵을 지른 것은 소련이었다. 1957년 스푸트닉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가장 먼저 우주에 발을 디뎠다. 미국은 1년이 지나서야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외계로 쏘아올린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스푸트닉 쇼크다. 어쨌든 이것으로 본격적인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다.